세계 스타 앨범. 이제는 영원히 가버린 세월, 청춘의 화려한 낭만과 감상이 번져있는 그리운 노래. 세월은 흘러갔지만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있는 정다운 노래와 함께 그 시절 그 가수의 얘기를 더듬어 보는 추억의 스타 앨범. 오늘은 백년설 편입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고였네. 선창가 호동소리 옛님이 그리워도 나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 나그네, 대중가요의 영원한 테마일는지도 모르는 쓸쓸한 나그네, 고향을 버리고 떠난 외로운 나그네. 나그네를 주제로 한 많은 노래를 불러 어쩌면 영원한 나그네인지도 모르는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었던 가수 백년설. 백년설은 외유 내강한 굳센 성격으로 깐깐한 편이었지만, 그러나 유랑극단, 번지없는 주막, 고향사회, 어머님 사랑, 나그네 서름 등 부드럽고 정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 오래도록 팬들의 가슴을 흐뭇하게 적셔준 인정의 사나이기도 했습니다. 고향을 등지고 무작정 상경해서 증권회사의 외무사원을 했던 백년설은 그러기 때문에 전형적인 나그네이기도 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는 한층 더 실감 있게 나그네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영원한 나그네. 백년설의 나그네 서름이 레코드가 돼 나오자 무려 10만 장이나 팔려 그 당시 태평 레코드의 특약점으로 하여금 즐거운 비명을 울리게 된 것도 사람은 어쩌면 모두 나그네들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35년이란 긴 세월이 흐른 지금도 아직 불리워지고 있는 백년설의 나그네 서름. 오늘 걷는다마는 정처없는 유랑극단이란 노래 한 곡을 불러 당장 스타덤에 오르고 나그네 서름을 불러 태평 레코드로 하여금 개벽 이래의 최고 경지를 맞이하게 했던 가수 백년설의 본명은 이창미. 1915년생으로 지금 나이 57세. 경상북도 성주가 그의 고향입니다. 꽃까지 쓸어안고
휘파람을 불며 낯설은 지붕 밑에 서서 목매인 목소리로 임을 불러 사랑을 하수하던 그 시절. 요즘은 사랑의 선물이 백금이나 다이아몬드 목걸이지만 그땐 아직 옷비녀가 최고이던 시절. 경상도 산골에서 17세 소년으로 무작정 상경한 이창민은 증권회사의 외무사원이 돼 서울 거리를 매일 헤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술자리에서 한 곡 부른 노래가 인연이 돼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노래의 테스트를 받게 되고 거기서 호평을 받은 이창민은 서울 합창단에서 활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남다른 천부의 소리를 타고난 목소리에 거듭 수련을 쌓은 이창민이 백년설로 이름을 바꾸고 태평 레코드에서 난생 처음으로 취입을 한 것이 유랑극단이라는 노래. 유랑극단이란 이 노래 단 한 곡으로 히트를 치고 백년설이 스타덤에 오르자 곧 이어서 나그네 서름이란 노래가 나오고 백년설의 나그네 서름으로 태평 레코드가 의외의 재미를 보자 이재호 백년설의 명컴비가 생기게 되고 백년설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랐습니다. 유랑극단 나그네 서름에 이어서 취입한 노래가 두견화 사랑, 번지없는 주막 등 지금도 아직 우리들의 기억에 생생한 노래들입니다. 두견화 사랑. 장안 홍등가의 인기를 몽땅 백년설에게로 쏠리게 했다는 노래입니다. 거리를 떠도는 한낱 무명 청년으로부터 일약 가요계의 왕자로 등장한 백년설은 태평연주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해 사업을 하기도 했고 광산 경영으로 사업가의 수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산에서 나온 2,000원의 배당금을 몽땅 털어서 13도 레코드 예술상을 마련해서 백나나, 남춘혁 등의 가수를 탄생시키기도 했던 백년설. 백년설은 단순한 가수로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욕을 가진 정열의 사나이기도 했습니다. 다방골 기생아씨들이 옥비녀 꽂고 호박단 저고리에 양단 치마로 맵시를 내던 그 시절. 겉보기에 화찬란한 이 다방골 기생촌엔 때론 애절한 얘기가 숨어있기도 했습니다. 철수야, 너 마저 가고 나면 너희 아버지 싶은 누가 있는단 말이냐. 이날이 뺀 내일 성취하기만 바라고 모진 목숨 받아왔더니 이제는 그도저도 못하 홀사로구나. 차라리 지경이 될 줄 알았더라면은 남과 같이 장가나 들어서 아들 딸 낳고 따뜻한 방에서 잠이나 자고 김이 사줘 밥이나 먹고 살 것이. 나가 이런 울분을 풀어보려다 이런 꼴을 당하게 되는구나. 철수야, 철수야. 어머니, 이번에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길을 떠나겠으니. 철수야, 이걸 받아라. 이것은 내 어미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진 소소와 모욕을 받아가며 술장사 노릇을 해가며 하여금 12들의 장수를 싣고 분단장 30살에 눈물을 머금으며 어느 때도 이럴 때가 올 것을 예상하고 모아두었던 돈이랍니다. 어머니. 오늘 밤 떠나면 어디로 가든지 일러주지도 않고 또 한 번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른다만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시면서 품고 있던 큰 뜻을 이루어보지 못하고 떠나가신 아버님을 생각하면 그저 원통하고 분해서. 어머니, 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염려 마세요. 제가 앞길에는 무서운 굴욕과
고난이 놓여 있습니다마는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철수야. 반석위에 떨어진 돌기같이 일점소득이라고 너 하나뿐이다만 이 어미는 산꼭 기다리만. 어머니, 철수야. 백년설은 가수보다는 연극 배우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일본 동경에 있는 스키지 소극장에 가서 연극 공부를 하기가 소원이기도 했으며, 자기가 부른 350여 곡의 노래 중 태반을 자기 자신이 작사를 한 문학 청년이기도 했습니다. 광산 경영으로 단번에 2,000원을 벌어서 가수 육성에 상금으로 내놨던 백년설은 1940년에 태평 레코드로부터 OK 레코드로 전속을 옮겼는데, 입사 축하금으로 3,000원, 전속료 2,000원, 월급이 350원으로 엄청난 돈방석 위에 앉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의 화폐 가치는 최고급 홈수방 양복 한 벌 맞추는데 40원을 했고, 커피는 한 잔에 10잔,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여급에게 팁으로 1원을 주면 두고두고 고맙게 여겼던 시절이었습니다. 태평 레코드에서 OK 레코드로 전속을 옮긴 백년설은 더욱 화로운 생활이 계속되고, 그 무렵 시입된 고향설, 아주까리 선창, 일자 일루는 다시 한번 가요 팬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일자 일루, 백년설의 목소리입니다. OK 레코드에서 백년설이 계속 히트곡을 날리고 있었던 1940년 전, 그 무렵은 악극단의 전성시대로 국내뿐만 아니라 만주, 중국까지도 순회 공연을 할 때였습니다. 백년설도 그 무렵 화영 악극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만주 공연에 나섰으며, 압록강을 건너 봉천, 신경, 할빈, 참무스, 간도에 이르는 공연장에서 고급 산천을 그리며 향수에 젖어 울먹이는 동포를 위문하고 같이 인시우를 적시기도 했습니다. 8.15 해방을 맞이하자 잠시 고향으로 내려가 대구 키네마 극장에서 공화 악극단을 만들어 해방 후 최초의 공연을 해 갈채를 받았으며, 서라벌 레코드 회사와 센츄리 레코드 회사를 설립해서 직접 경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6.25 동란이 일어나자 군의대로 전선에 참가해 국군장병 위문에 나서 계속 노래를 불렀던 백년설은 9.28 수복이 되자 한때 목재상을 하기도 했고, 1963년 7월엔 반평생을 보낸 정든 무대를 떠나기 위해 은퇴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여러분의 전송을 받으면서 덧없는 세월 속에 노래만 남기고 이 백년설이 작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12애로가 옳기 설키 설계였던 정든 무대를 떠난다는 것은 천만 감회가 오고 갑니다. 하지만 오고 가는 세월의 무상함을 계산하면서 앞날에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을 빌면서 이것으로서 작별의 인사를 해하겠습니다. 단순한 가수로서만이 아니라 사업가로서, 그리고 또 연극 지망생으로서 다양한
의욕을 가지고 활약했던 백년설. 백년설은 노래를 부르기만 하면 유행을 했고, 레코드가 나오기만 하면 히트를 했고, 어떤 노래는 장장 1년 가까운 세월을 랭킹 1위로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홍등가에서 웃음을 팔기는 하지만 오히려 임을 사모하는 정만은 순수했던 다방골 기생들의 인기를 독점했던 백년설. 지금은 세상을 떠나고 없는 명배우 김승호는 백년설의 은퇴 공연에서 다음과 같이 환송사를 했습니다. 분이 제 둥그런 모자 쓰고 학교 다닐 때 몹시 많이 울리던 분입니다. 이 나무 자꾸 봐도 고향 눈이요, 저 나무 자꾸 봐도 고향 눈. 그 고향설이라는 노래는 몹시 어린 김승호를 많이 울렸습니다. 오늘 세상이 지어주신 자기 부모가 지은 이름이 아닌 세상이 지어준 팬들이 지어준 자기 사랑하는 스승이 지어준 백년설이라는 석자의 예술가 이름이 마지막 가는 날, 자기의 원명 이창민으로 돌아가는 날, 오직 예술가의 자랑은 박수만이 전부였었고 오직 자산은 여러분의 박수만이 자기의 자산이었고 자기의 생명이었고 남자의 자산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똑같이 이 나라 가요계를 위해서 예술계를 위해서 가난 속에서 서름 속에서 살아오신 백년설 회에게 뜨거운 박수를 같이 보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속했던 태평 레코드 회사뿐만 아니라 가요계의 황금 시대를 몰고 왔던 천부의 가수 백년설은 이제 무대를 떠나고 그가 또 하나의 재질로 가지고 있던 사업가로서의 의욕을 불태우고 있지만 지금도 그가 부른 노래의 메아리는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백년설의 노래, 시름 섞인 애틋한 목소리에 번지 없는 주막이었습니다. 인기 가수는 있어도 거물 가수는 없다고 오늘의 가요계를 말하고 있는 백년설은 은퇴 공연을 하고 무대를 떠난 후 코리아 이디아사라는 조그마한 수출 아이디어 개발 업체를 경영하면서 부인 시면옥과 더불어 단란한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수 은퇴를 하기 전부터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가 새 진리에 대한 정열이 대단하고 일요일이 되면 집집으로 다니며 전도를 하기도 하는 백년설은 한때 연예단장협회 회장을 하기도 했으며 잘못하면 빈털터리가 되기 쉬운 가요계에서 잘하면 실업가로 전향할 수도 있다는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자국엔 추억이 고여있고 추억이 고여있는 거리엔 백년설의 노래가 번져있듯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백년설의 노래들. 가수는 무대를 떠났어도 백년설의 노래는 아마도 영원히 팬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가요사의 빛을 더해줄 것입니다.